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 관광에 찾아올 변화와 함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영자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 계시면서 그 변화들 좀 느끼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고 2년 정도 되는데 우리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관광객의 동향을 보자면은 초창기에는 작년 2월에서부터 한 6월 사이입니다. 그때는 전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이 먼저 문을 또 닫고 단체 관광객들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남도 투어도 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 해설사들의 해설도 자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부터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곳에서 이제 제한제로 이렇게 관람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된 것은 해외로 관광을 나갔던 분들이 해외를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국내 여행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쾌적하고 또 안전한 관광지를 찾고, 근데 또 전라남도 쪽에는 숲이라든지 이런 섬 이런 곳이 좀 많아서 그나마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끊이지 않고 이게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께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하다 보면은 관광객의 패턴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로 관광객이 많았다면은 또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예를 들면은 뭐 신안의 그 천사대교를 건너서 안자도 퍼플교를 건너서 그 섬을 섬을 좀 이렇게 여행하고, 그리고 목포 와서 근대 역사 문화도시 하고 식사하고 갓바위 돌고 이렇게 나갔다. 이게 큰 중요한 관광지만 치고 이렇게 나갔다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좀 보이지 않는 곳, 이게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관광지, 또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335 도심 속 그 골목을 다니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또 그 사진 그렇게 하면서 그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추억 쌓기, 또 맛집 찾아다니기, 이런 곳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그 구도심 쪽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동네에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목포상이라고 있어요. 근대 역사거리에. 근데 그곳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되면서 이제 그곳이 오픈을 했거든요. 목포상이. 근데 사람들이 그 관광 상품을 사러 그쪽을 많이 와요. 그래서 뭐 매출이 평일에는 한 20만 원 정도 된다면은 주말에는 한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직접 달라진 변화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초반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는 지금까지 변화들을 현장에서 또 직접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로 본다면은 긍정적인 모습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지금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어디 가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줄 서라고 그러면은 끼어들기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불쾌감을 상대방한테 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전거리 유지, 그러니까 2m 이상 뚝뚝 떨어져서 줄 서는 거, 이것을 시행하고부터서는 그렇게 줄을 잘 서요. 그리고 끼어들기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식당에서 번호표 들고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빨리 가서 같이 먹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번호표를 들고 아예 그냥 기다리는 게 습관처럼, 맛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름 접시 사용하는 것도 일상화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숙박업소 보면은 청결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술자리에서 잔 돌리기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긍정적인 모습의 어떤 우리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또 관광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점점 향해 가면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 패턴이 옛날에는 단체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마을 단위로 막 오시거든요. 버스 막 한두 대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네. 수가 없고, 3, 3, 5 모여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많이 오세요. 오시고, 또 주무시는 것도 호텔보다는 민박집을 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덜 접촉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 같고, 또 여행지 역시도 뭐 데크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길을, 이렇게 그 숲속을 걷는다든지, 또는 뭐 골프를 한다든지, 또는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 하구로 하이킹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생태 체험장 이런 데가 많거든요, 목포에는.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차박을 하거나 또 오토 캠핑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관련된 관광 산업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추진되면서 전라남도가 관광객 6천만 시대를 회복하겠다, 또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전남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전남하면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 지난달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도 열렸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K-팝이 뜨고, 이어서 이제 K-방역이 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지난달 여수에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를 개최했었어요. 네. 슬로건이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이건데, 행사 기간 많은 내용이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우는 그 온라인으로 공개되면서 그 모든 행사 내용이 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문화 대축제를 보고, 또 그 전남의 음식의 맛을 눈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이제 여행지에 가면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화체육부에서 국민 여론 조사를 했대요. 여행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여행지에 가면은 뭘 가장 많이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40%가 맛난 거 먹는다, 그 재미에 여행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전남은 앞으로 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식 하면 또 전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전남이고, 또 특히 전남에 아주
맛을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소금이라고. 아, 네. 전국의 한 소금. 70% 이상 신한 소금이 네. 이렇게 전국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소금으로 절인 젓갈, 또 젓갈 역시도 목포 수협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뭐 임자도 젓갈도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곰삭은 맛, 깊은 맛이 이제 있고, 또 그 저장 음식 하면은 전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김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죠. 근데 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으로 오면은 꼭 사가는 게 김이에요. 갖고 가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부피를 줄여버리면 쬐깐하게 되고,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정 지역, 특히 전남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진짜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가고 중국에서도 수입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음식의 주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고, 그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남도 쪽에 오면은, 여행을 오면은 꼭 들리는 것들이 음식거리들이에요. 근데 목포에 있는 음식거리만 해도 평화광장에다가 남도 음식거리를 또 조성하고 있고요. 또 구도심에 가면 민어의 거리라든지 거기 건어물 거리라든지, 또 그쪽에 보리밥거리, 또 선창 쪽에 가면 백반을 많이 파는 백밥거리도 있고요. 모안이나 영암 쪽에 가면은 낙지의 거리가 있고, 또 벌교에 가면 꼬막정식, 꼬막거리 이런 것들이 있고, 담양에 가면 떡갈비가 있고, 광양에는 갯장어, 또는 광양 숯불갈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도에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사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이 축제 큰 잔치를 기회로 또 남도 음식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또한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 귀촌 인구가 느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어촌 관광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농어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가만히 제가 이제 봤더니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공무원에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때가 있나 봐요.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고 조금 적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고향으로 또 내려오시더라고요.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농사를 짓는데 옛날 농사하고 또 달라요. 스마트 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삼을 온장고처럼 생긴 그런 냉장고 같이 생긴 그런 곳에서 인삼을 키워서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짓는 거죠. 또 뭐 바이솔이라고 있어요. 그 바이솔을 키우신 분이 한 열흘 동안 여행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솔 죽어본디 물 안 주면 죽거든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딱 펴서 보여주면서 뭐 이게 물주기 버튼을 하나 딱 눌렀더니 멀리 있는 그곳에 그 하우스 안에서 물을 주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안 내려오실 법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서 또는 조금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좀 사색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남을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체험죠. 관광객 체험을 많이 또 하세요. 네. 그래서 전남으로 오는 인구도 늘고 또 그분들 덕분에 관광객들이 또 체험도 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 저 아는 분도 또 뭐 저기 자운도 쪽으로 들어가셔서 닭을 키우고 그걸 알을, 그러니까 자연산 알이죠. 부화 안 시키고, 일부러 부화 안 시키고 그것을 갖다 내다 파니까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또 농어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또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남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이전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저께 제가 여객선 터미널에서 근무를 하면서 봤는데, 풀항에 섬 주민들한테 1,000원, 버스비보다 더 적어 1,000원씩 주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겠죠. 들어가기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면은 그 먹거리가 또 풍부하잖아요. 낚시질을 하면 되고, 고동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논사밭이 또 많으니까 푸정거리가 또 많고,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어디라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서로 안부도 묻고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보니까 공연도 서울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개막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목포서 보는 거나 섬에서 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시골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접근성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 거기서 누리는 그런 자연에 대한 혜택들이 더 크니까, 맞아요. 저 어렵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게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저기 그 중국이나 뭐 저기 미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데 가봐요. 뭐 시간 한 이틀씩 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는 뭐 비행기 타면 30분이고 저기 기차 타면 뭐 2시간인데 뭐 옆집 같죠.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이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전남의 관광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전라남도의 계획대로 6천만 관광객 회복, 그리고 이제 외래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설사님께서는 전라남도의 맞춤형 관광 마케팅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전 세계를 강타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몇 년 전에 완도에서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했어요.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다 갔어요. 한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호텔 델루나 드라마를 촬영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올 줄 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1987 영화를 또 촬영했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지금도 연인의 슈퍼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남도 그런 미디어 마케팅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풍광도 알리고 맛있는 음식도 세계로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름다운 풍광과 또 전남의 맛을 알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설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관광 산업에 찾아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